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오전 일찍 시간인데 또 들어오셔서 네,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늘 사실 그렇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요. 어, 그 기능사랑 기사랑 기술사에 대해서 이제 수질 채널에서 스터디를 시작하고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서 어떤 이제 레코드로 남기는 것이고 이제 일단 함께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 나가겠지만 레코드를 보시고 이제 조인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기회이고 요거는 앞으로 좀 체계를 좀 많이 잡아나가야 되겠지만 굉장히 길게 할 생각으로 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은 한 10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10년 동안 공부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10년 동안 기술사 준비하겠다 이런 정서는 아니고 어떤 이제 매주 한 차례씩 이 어떤 기능사랑 기사랑 기술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을 수질 채널에서 한 10년 정도를 둘 생각으로 어떤 운영을 좀 시작해 보겠다라는 취지이고요. 저는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제 어떤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기술사 쪽인 것들을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고 또 이제 어떤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좀 이 장들에 대해서 홀딩을 하면서 좀 디스커션들을 어떤 좀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각자 하고 싶으신 말씀들과 어떤 소개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좀 운영을 좀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말 그대로 각각의 기능사랑 기사랑 기술사에 대해서 각자가 원하는 어떤 성격의 각각들로 굉장히 세부적인 카테고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매주 한 차례씩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취지는요. 어떤 이 분야들이 정확하게 겹칠 필요가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각자 입장에서 물론 그 자체의 대화도 어떤 거를 공부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이 시간에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지만 기본적인 어떤 취지는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준비를 하고 하는 가운데 어떤 이제 과정에 대해서 어떤 디스커션을 하는 어떤 장이 있다 정도가 기본적인 취지에 해당하겠고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운영을 좀 하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시험 자체를 이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되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싶냐면 당연히 이거 공부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어떤 알아본 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고졸선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뭐 어떤 기사 자격증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한국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아직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어떤 고졸들이라고 할 때 정말 실질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기사 자격증을 실제로 취득을 할 수가 있고, 일반 기사 자격을 정말 취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시점부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시점부터 4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실무 경험을 쌓으면, 그리고 그 실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관련된 어떤 직무를 하는 어떤 회사 어떤 이제 경험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연구소나 어떤 대학원 경험도 실제로 포괄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4년 혹은 프리랜서로서의 경험도 이제 물론 어떤 증빙은 가능한 형태로서 4년 정도를 하면 기술사 시험을 실제로 치를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자체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개념이고요. 먼저 미국에서 기술사를 준비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엔지니어링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4년 정도의 어떤 실무 경험을 인정을 그 시점부터 받으면 패스라는 시점부터 4년의 그거를 받으면 기술사를 실제로 치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 시간에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나가고 싶은 건데, 일단은 저는 제가 이제 슬랙에다 올려드린 거를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그, 이 개념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스터디를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제가 이 시간을 홀딩을 기본적으로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냐면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수로서 스테이블 포지션을 이제 올해 얻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프로페셔널 이제 엔지니어링 이그잼을 통과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기술사로 가기 전에 4년을 카운팅하기 전에 시험을 통과를 한 다음에 4년의 어떤 실무 경험을 쌓으려면 일반적으로는 회사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 그냥 대학에서 프로젝트를 해버리면 돼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논문을 그냥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미 수질에서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 이런 거를 이미 논문들을 쓰는 작업들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앞으로 4년 동안 해나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하면서 제가 기술사들 자격증을 이제 하나씩 이제 필요한 어떤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것들을 따서 그 어떤 기술사 쪽으로 이제 사무소를 차리는 쪽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의 개념들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고용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양자 컴퓨팅 쪽은 기본적으로 기술사가 딱 그거 자체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가장 이제 관련돼서 있는 거가 어떤 전기 컴퓨터, 그리고 어떤 기계공학, 그리고 시스템공학 이런 것들이 가장 그나마 좀 관계가 좀 깊어서 좀 이런 것들을 그냥 앞으로 제가 5년에서 10년 동안 하나씩 공부를 실제로 해서 따나가는 가운데 정말로 어떤 소규모 어떤 창업들을 정말로 염두에 놓고서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간은 제가 어차피 전 그 공부를 해야 돼서 기본적으로 어떤 전기 컴퓨터 공학 계통의 기술사 공부, 기계공학 계통의 기술사 공부, 그리고 시스템공학 계통의 기술사 공부를 해야 돼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그 오셔가지고 발표할 것들이 없다고 하면 제가 그냥 그것들을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 돼요. 단순해요. 그냥 매주 저도 한 차례 이상 공부를 하고 나누면 되는데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 각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매주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를 좀 하시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능사든 기사든 기술사든. 그리고 수질 채널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학적인 백그라운드에 있어가지고 수학이 쓰여요. 그래서 그거를 두 단계에서 어떤 클래리피케이션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어차피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대 출신인 분들은 예를 들어 4대 역학이라던가 뭐 화공과 출신 분들은 화공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 배경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이제 이 시간이 나중에 고졸이나 이런 분들도 실제로 조인을 해가지고 기사 자격증을 공부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발표를 하면 그러니까 슬랙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되게 될 거예요. 노트 같은 거 올리시거나 하면 적어도 이제 그 수학자 한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돼 있는 수학에 대해서 클래리피케이션을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디스커션을 나눌 수 있는 장은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아예 그 자체를 수준에서 스터디를 따로 파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아마 한 3월 정도부터 가령 지금 수질에서 다변수 미적 분학 스터디가 하나 열릴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1년 시퀀스로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열 거여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공학 계통의 어떤 공부들을 하시는 분들, 일반 기기기사 계통의 공부를 하실 분들 4대 역학 가려면 다변수 미적 분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되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통상적으로 이런 기능사나 어떤 이제 그 기사나 그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저는 이제 그 한 주 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그 수기나 어떤 이제 실제로 그 취득을 하신 분들의 그런 걸 보니까 그냥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이게 힘든 이유가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직장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그렇게 재밌는 과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특히나 기술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술형으로 시험을 봐야 된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접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공학에서 어떤 특정 개념을 어떤 백지 주고 서술하라고 하면 그게 와, 너무 어려운 것이다. 약간 이런 건데 제 입장에서 이게 좀 어리둥절한 게 제가 수질에서 이거 기본으로 다 요구하거든요. 모든 건 다 백지 주고 할 수 있어야 나가 그냥 기본 디폴트예요. 제가 요구하는 선들이.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하고 싶냐 어떤 그 개념들을 매주 하나씩 같이 알아가는 그런 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냥 매개체일 뿐이고 저는 이제 시험을 패스하자는 거는 사실 한 가지 명목이고요. 패스하는 쪽으로 당연히 할 거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들을 정말로 제대로 어떤 이제 누리고 알아가는 방식으로 시험도 패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실제로 즐길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발표들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그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수학이랑 관련된 피드백들을 이 시간에 받으실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시험을 패스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인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께서 여기서 나 일반 기계기사 이번에 이제 땄어요. 땄는데 공부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막상 이제 매주 한 번 이 시간에 나눌 게 있어야 되니까 그냥 전날 좀 공부 좀 하다 보니까 한 1년 어쩌지 하다 보니까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만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반 전기 기사.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나 좀 이쪽으로 이제 어떤 실무 경험이 4년만 있으면 이거 기술사도 그럼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대학원에 가게끔 하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10대 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학교를 기본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30대, 40대, 50대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물론 이제 기술사가 이게 그 일종의 자격증이지 기본적으로 어떤 면허라고 라이센스이긴 하지만 좀 애매한 성격인 것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는 여러 대우는 실제로 다를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맞고 그리고
보통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기술사가 어떤 이제 그 현장에서는 어떤 이제 학계로 말하면 어떤 박사학위에 어떤 준하는 어떤 자격처럼 동작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이 있어서 매주 한 차례씩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대학원에 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런 개념도 있어요. 저는 어쨌거나 이제 순수학 쪽 공부를 하고 해온 사람이다 보니까 보통 이쪽 공부하는 사람들이 낭인이 되기가 되게 쉬운 커리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술은 예를 들어 8년 공부했는데 그 정술은 뭐 하나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어려운 수학은 막상 공부해서 쓸모가 없으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냥 어렵지 않게 다른 커리어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간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지점들 그런 것들을 어떤 설계하고자 하는 그런 장의 성격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보통은 이제 재취업 같은 거 생각하면 예를 들어 간호사나 어떤 되게 그 어떤 잡전망이 되게 안 좋은 그런 어떤 알바 자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어떤 이제 식당들을 창업한다든가 이런 선인데 차라리 이공계 쪽으로 기본적으로 기술사 자격증을 따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는 두 가지. 하나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창업해가지고 돈 날리는 거에 비하면 날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 가지 그냥 대놓고 직접적인 근거.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유튜브 좀만 찾아보시면 두 가지가 이두 번째가 좀 재밌는 건데 제가 이제 슬랙에도 올려놨는데요. 기술사 자격증을 막상 취득하는 경우가 10%가 안 돼요. 시험 보는 경우 중에.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딸 수만 있으면. 경쟁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술사보다 훨씬 더 어쨌거나 아래급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 자격증만 하더라도 일반 전기기사나 일반 기기기사, 특히나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유튜브에 좀만 이제 수기들을 이제 어떤 사람들 얘기를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한 월급 2, 300밖에 안 된대요. 근데 2, 300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수시가 맞도록 좀 만들고자 하는 개념은 어쨌거나 저는 지금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이제 이거를 하는 가운데 양자 컴퓨팅 계통으로 어떤 기술사 사무사랑 관련된 것들을 한 3년에서 5년 안에 실제로 이제 어떤 창업의 형태로서 차리고 사람들을 실제로 어떤 고용하는 형태로서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형태. 물론 모든 사람을 고용했어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 어떤 수준에서 실제로 어떤 공부 연구 이런 것들 실제로 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그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장을 기본적으로 만든다가 제 기본적인 취지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충분히 오늘 디스커션을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각자한테 다 맞춤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지금 공학 쪽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부들의 성격이 사실 당장 1년, 2년 안에 패스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꾸준히 그 방향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 쪽으로만 그 단기간의 플랜을 잡아놓고 매주 하나씩만 조금씩 노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말로 내가 그걸 패스해야 될 때 쉽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어떤 이런 4년 어떤 실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놓는 가운데 이 플랜들을 짜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들이 기술사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은 일반적인 얘기에서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산업기사를 갖고서 혹은 이제 공학 쪽으로 학사를 갖고서 기술사 시험을 치르는데 필요한 기간이 6년 그리고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기술사 시험을 치르는 게 걸리는 게 4년 그러면 사실 이렇게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냥 혼자서 이거를 하는 거라고 하면 그냥 예를 들어 직장 취업했으면 그냥 끝이지. 그냥 그 개념이고 뭐 굳이 뭐 이거 있어서 뭐 좋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가치가 있냐라고 하면 좀 그런 의미였던 건데 오히려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공부 자체도 공부 자체로 해서 기사든 기술사든 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석사나 박사 학위 같은 것들도 실제로 노리고 혹은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 만약에 필요한 그쪽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미 있게 커뮤니티로서 버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각자 원하시는 형태의 기능사, 기술사 어떤 분야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보통 이제 메이저 기술사 이런 뭐 메이저 기사 이런 거 따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관심 없고 그냥 각자가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간에 그냥 뭐만 하시면 되냐면 매주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그 공부를 안 하고 오셔도 사실 심지어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할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발표는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서술형 생각해요. 이거 개념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거를 한번 설명해 본다. 라고 하면 심지어 챗 GPT 그냥 아예 그냥 답변해 주는 거에 대해 그냥 펴놓고서 얘기를 나누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수학적인 견지에서 적어도 피드백을 드리고 어떤 재밌는 지가 어떤 설명해 드린다기보다는 질문할 지점들을 좀 드리고
수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각자 좀 생각해보는 장으로서 매주 한 차례씩 이런 장이 있게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이런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사 다음에 4년 동안 수준에서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실무 경험이 난 필요한데 나 예를 들어 회사 경험이 없어. 그런데 어떤 실무 경험으로 인정받는 게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 아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쪽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나 그 사람을 같이 연구했다. 이게 내 실적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말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충분히 의사소통에 따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고 일단 저부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기술사 자격증들에 대해서 어떤 취득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근데 저도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저도 이게 제 삶의 최우선순위는 아니지만 딱 그 정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노출되다 보면 그 괜찮은 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현재 갖고 있는 나이브한 현재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게 이 시간에 만약에 고정이 돼서 시작이 되면 저는 적어도 매주 한 차례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내가 이런 거 지금 생각해 봤고 이거 서술형으로 약간 그 발표해 본다. 요 정도 장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참석하시는 전부한테 다 전원 요구할 생각이에요. 그 물론 강요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것들을 자발적으로 동의하시는 정도에서 그냥 한 번씩 얘기를 좀 자기가 이제 지금 어떤 거 공부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누고 피드백을 좀 듣는다. 좀 요 정도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는 레코드로 남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아주 나이브한 러프한 방향이고 제가 이거를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은 그 약간 이때까지 그 한국에서 이런 장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어떤 기사든 기술사든 이런 공부들은 했던 것들이 아름아름 있는 것 같고 보통 이제 어떤 학원 성격으로는 그런 것들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의도하는 어떤 목적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이런 시험을 실제로 패스해가지고 이런 어떤 라이센스를 얻기를 원해요. 그거 있는데 이 공부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전 사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초반부에 제 입장에서 마루타에 해당하실 분들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마루타로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패스할 수 있도록 할 건데 근데 좀 기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실제로 좀 생각하는 건 고졸도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고졸분들이 실제로 들어오시면 저는 1년 동안 다변수 미적분학 스터디를 채널에서 시킬 거예요. 일단은 어떤 거라든지 수학적으로 다변수 미적분학 정도는 한번 노출이 되어 봐요. 보통 대학교 때 공부하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건 실제로 어떤 걸 하더라고 한다고 해도 그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당장 쓰이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종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이 시간을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변수 미적분학 이 시간에 렉처를 하거나 그럴 생각은 모든 의미에서 전혀 없고요. 근데 그것들을 오히려 전제하는 방식으로 수준에서 그거 공부해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필요하면 그 스터디를 정의해 주는 방식으로 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혹시 그 자기소개들 해주셔도 괜찮고, 그 어떤 질문들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그 얘기들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뭐, 같이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랑 같이 오늘 레코드 가운데 얘기를 같이 나눠도 괜찮고요. 만약에 좀 애매하신 분들은 레코드 끄고 잠깐 또 같이 얘기를 나눠도 좋습니다. 네, 두서 없이 말씀드린 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해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다지 완전 문과 출신이고 거의 고졸과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공계 쪽으로는 그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고졸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문과 출신인데 사실 기술사나 기사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생각도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낭인에 대한 조심, 앞으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많이 노출되어 있는 쪽으로 저는 준비를 하고 싶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이제 공대 출신 분들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좀 계신 것 같고, 이상훈 선생님도 공대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 저보다 훨씬 더 그 이렇게 공학 계열의 이런 개반 지식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 많이 지도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기계 기사를 먼저 조금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 공부를 이 스터디 시간에 조금 하고 싶고 또 3월 달부터 열릴 다변수 미적분학도 한번 참여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경우는 사실 그니까 저한테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샘플인데 왜냐하면 제가 정말 생각하는 개념은 제가 나중에 수질에서 이거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죠? 수질의 취지는 학벌주의나 이런 거랑 수질은 기본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먼 채널이요. 제가 그런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
전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소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그 한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가장 좋은 대학부터 줄 세워가지고 그렇게 인정받는 거 아니냐 해서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어도 괜찮다. 근데 저는 그냥 정서적으로 그냥 괜찮다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대안을 주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 제 어떤 그 삶의 그 방식 자체가.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방통대나 어떤 그냥 뭐 사이버 대학교 가가지고 오히려 돈을 오히려 어떤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덜 지불하고 하다가 나중에 정말로 대학교 학벌이 필요해지면 그 수능에 대해서 그때 시리어스해져가지고 좋은 학교들을 가는 걸 가도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편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 입장에서 원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이 시간을 토대로 좀 얘기를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능사나 기사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적어도 이공계 쪽이 적성이 맞는지는 볼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이쪽인 자격증들이 있으면 부모로부터 구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제 그리고 어쨌든 고졸 입장에서 정말로 어떤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데 이게 어쨌든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했던 거랑은 다른 방향이긴 하죠. 그리고 저는 약간 고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대학교 그 등록금들 그거 다 결국 부모 돈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거 나온다고 해서 이제 보장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럴 거면 오히려 그 돈을 아껴주고 독립을 하는 거가 당장에 부모가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다 사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이제 이런 준비를 안 해놓으면 결국에는 어떤 이런 알바 자리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낮은 급의 그런 것들밖에 실질적으로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발판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쪽으로 하다가 어떤 이공계 쪽으로 대학원에 가는 어떤 그런 루트들도 되게 어떤 길들이 있을 가능성들이 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어떤 루트에서 오히려 대학교에서 그냥 어떤 그런 방식들보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기계 기사 쪽은 기본적으로 4대 역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재료 역학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력학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력학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다변수 미적분학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가운데 공부를 하는 방식인 거가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다변수 미적분학이라고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생각이지만 계산 위주를 토대로 하는 선형대 수학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다룰 줄 알아요. 다변수 미적분학과 서형대 수학을 보통 공대에서 통상적으로 이수하는 그 라인들을 지치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도망갈까 봐 그냥 다변수 미적분학이라고만 보통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저는 어떤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면 1년치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고서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 하고 싶냐면 오히려 이것들을 공부를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일반 기계기사 준비를 하시면서 그냥 그거 공부하시는 얘기들 뭐 그냥 들고 오시면 그게 왜 이런 수학이랑 상관이 있는지를 이 시간에 대화를 나누면 그냥 그 자체가 또 수학을 공부하는데 모티베이션이 될 거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과정들을 그냥 들고 오시면 그냥 어떤 대화를 그냥 나누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기계기사 쪽 자격증 있을 때 그게 취업이 좀 애매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 개인의 의견에. 근데 이건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전기기사 쪽은 어쨌거나 그 약간 취업 계통들이 오히려 훨씬 더 나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둘 다 수학 헤비한 점에서 기본적으로 보통은 수학 헤비하다고 하는데 일상에서 수술에서 요구하는 수학은 그거보다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전기 기사랑 기계 기사 중에서 어떤 거를 좀 더 준비하고 싶으시냐는 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제 개인의 생각에 둘 다 그리고 메이저 기사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이제 그거 시작하셔가지고 그냥 나누시면 된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남자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그렇지 않으시면 다음 분으로 넘어가죠. 네, 전기기사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당연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즐거운 공간이 됐으면 한다. 그리고 가시적으로도 구체적인 자격증을 그 와중에 땄으면 한다. 라는 점에서 저는 후자 쪽에서는 이제 조금 어떤 거든 솔직히 전자는 상관이 없는데 공부는 뭐 하면 되니까. 근데 어, 그, 약간 취업에 유리한 쪽은 제가 좀 봐도 이제 전기기사 쪽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도 레코드 가운데 말씀들 남기고 싶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이 스터디를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 레코드만 보다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기술사를 잘 뭔지 모르지만 어렸을 고등학생 때부터 기술사를 꼭 따고 싶다 이런 막연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학을 학부 때 하게 됐고 컴퓨터 공학을 했고 지금 대학원 통합과정 6년 차인데 통합과정 중에서는 오디오 신호 처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부 졸업하고 어, 뭘,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공부를 오래 하지 않았는데 금방 따서 좀 근데 한 3일 공부하는데 밤을 3일 밤을 새가지고 좀 고생한 기억이 있고요. 네, 그거와 상관없이 기술사나 기술사가 거의 국가직으로는 5급 정도 해당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난이도가 좀 있고. 그래서, 공부하는 즐거움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렇게 좀 난이도 있는 시험을 같이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지금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고, 일단 열흘 남았거든요. 2월 28일까지라. 앞으로 졸업하고 나서도 여기서 계속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기술사가 될 때까지 10년 보신다고 하셨는데 10년 안에 꼭 됐으면 좋겠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아무튼 좀 돼서라도 꼭 오랫동안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 디스클레이머 하고 싶은 게 10년 동안 뭐 기술사 하나 준비하겠다는 것은 모든 의미에서 전혀 아닙니다. 지금 어떤 그 일단 이 장을 토대로 해서 뭐 임의의 분야의 기능사, 기사, 기술사를 다 커버하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어서 제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다양성들이 존중되어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거에서 사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거에서 이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든 의미에서 핵심에 해당하고요. 그 어느 방향의 기술사인지만 정해가지고 이제 슬랙에다가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기대하는 개념은 되게 단순한 개념인데 그 이제 수술할 때 제가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뭐냐면 제가 다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는 외우지 않고 백지에다가 쓸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저는 원래 그렇게 그 수주를 해왔고 그러니까 그냥 그 너무 당연한 선으로 제가 보통 학부생들한테 요구하는 선이거든요. 수학하려면 또 원래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그 선이어서 근데 기술사 공부가 그냥 정확하게 그런 서술형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그거가 통상적으로 느꼈을 때 그 당황하는 선이라고 해서 저는 그게 조금 왜 그게 당황스러운 선이지? 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오디오 어떤 제어 쪽 어떤 컨트롤 티어리 쪽이나 어떤 그쪽이시라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양적 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전기 컴퓨터 공학 계통의 미국 기술사 쪽을 준비를 해나갈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전자공학 계통의 어떤 공부와 어떤 컴퓨터 공학에서의 어떤 예를 들어 뭐 하드웨어나 아키텍처나 뭐 소프트웨어나 뭐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이런 쪽이기는 한데 그 사실 그쪽도 기본적으로 프리 트랜스폼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쪽들을 하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거를 같이 하고 싶냐면 그 이 백지에다가 서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그럼 이제 그 이런 건 질문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직관을 만들어 놓고 어떤 그 내가 다 까먹었을 때도 그 구체적인 예시 그냥 보면 다 살릴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대화하면서 그 장르로서 만들어 놨으면 좋겠고 또 그쪽으로 실제로 커리어들 실제로 잘 살리시면서 또 다른 분들께 이제 기회 드릴 수 있는 형태로 이 어떤 장이 좀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어떤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것들 어떤 기술사 중에 어떤 쪽으로 하고 싶으신지나 이런 것들을 좀 그 뭐 지금 얘기해 주셔도 되지만 이제 슬랙에다 그런 얘기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게 그 저도 이제 같이 좀 보면서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되게 귀한 과정 중이신데 그 전문점 끝나가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그 수술에서는 전문연들에 대해서 그 병무청에서 2명에 대해서 쿠사리를 넣은 아주 유명한 그런 작지만 유명한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전문연구원의 스터디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혹시 이제 그 무슨 뭐가 있었냐라는 걸로 2명 정도의 그런
일이 있어서 아직도 병무청에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뭐 10일 정도 남았으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근무 시간 외에는 문제를 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 시간 외에 주말에 했는데 문제를 삼더라고요. 아, 그거는 그 규정이 있는데 규정집에 문제 삼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뭐 참 희한한 일이네요. 예, 그 문제를 두 번이나 삼아서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영상을 제가 그래서 다 내렸었거든요. 그 친구 그 끝날 때까지. 그런 일이 음,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좀 1년도 더 된 일들이긴 해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런 업데이트는 없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네. 예. 저는 그 정보 처리 기사를 따긴 했는데, 이게 정보 처리 기사가 난이도가 굉장히 낮기로, 그러니까 일반 타 전공자들도 취득하기 쉬운 걸로 유명한 기사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현업으로 따져서 기술사를 한다면 정보통신기술사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학부를 컴퓨터공학을 했기 때문에 전자공학이나 전기공학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나 대학원 과정은 어찌 보면 전기 쪽, 전자 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전기기사나 전기기술사 쪽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기사 수험서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기술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그 참고로 그 물론 이제 그 수주리에서 이제 그 다들 뭐 여러 가지를 보시고 오신 거는 맞지만 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기계과학사를 나왔고요. 저는 사실 수학과 전공생이 아닙니다. 저는 기계과학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전자공학 복수 전공을 따진 않았는데 전자과 수업들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전문 연구는 저는 회사 전문연을 했었는데 그 수학 이제 그 수학으로 석사를 한 다음에 회사 전문연을 하면서 저는 인베디드 프로그래머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드웨어 계통으로 납땜질하다가 수학 박사를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구난방 커리어였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쪽 전자공학 쪽으로 그게 좀 있습니다. 배경이. 그때는 내가 도대체 20대를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계과 학사 공부했다가 그 편미분 방정 신론으로 수학으로 순수학 쪽으로 약간 수리물리 계통으로 석사를 했다가 이제 또 회사 가니까 이제 어떤 납땜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그 ADC 칩 납땜하고 있다가 또 이제 기하학으로 박사했다가 그래서 아이고 20대 때 왜 그 저 밤 많이 썼었거든요. 공학 공대 쪽 그 과제들 하면서. 그래서 왜 그랬지? 약간 그러다가 아 이렇게 쓰려고 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쪽 전기전자 쪽으로 공부하시겠다고 하면 이제 어떤 제가 이제 같이 얘기 나누고 이런 것들은 모든 의미에서 환영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인베디드 쪽으로 가는 게 요새 또 CS 쪽 지금 현재 잡마켓 이 AI로 그런 쪽에서 보면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방향으로 느껴지기는 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괜찮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혹시 신승민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듣고 아니면 또 다음 분께 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아무나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산업공학을 나왔고, 이제 직업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사 준비, 제가 아직 자격증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공학을 나왔는데, 자격증이 아직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실 공백기가 좀 길어가지고, 내가 이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사실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공무원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서 공무원은 또 이제 기사나 기술사에 대한 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사 자격증을 좀 준비하면서
공무원도 준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어왔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기계기사나 이제 뭐 전기기사 그런 것도 준비하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면은 이제 좀 진로의 길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이 스터디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이상훈 선생님께는 제가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을 사실 한 달에 걸쳐가지고 했던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비록 이제 그 다음에 이상훈 선생님께서 지금 남수선생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직면기초 스터디도 이제 조인하셔가지고 하시지만 사실 직면기초를 배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제 어떤 그냥 수학적인 배움에 어떤 노출되는 그런 장 정도로서 어떤 유익들을 누리는 정도로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이 장이 어떤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오리엔테이션 잡는 건 이성훈 선생님의 대화와 무관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예를 들어 20대 때 어떤 대학을 졸업하고 커리어적으로 어떤 저것도 원했던 방식에서부터 막혀 있을 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냥 막연한 정치성이라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대안들을 지금 그 입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베스트겠냐라는 고민을 저는 굉장히 한 달 동안 얘기하면서 저도 많이 굵직한 고민들을 했던 그런 거였고, 그리고 사실 그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부모 세대의 어떤 가치관의 방식에 먹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럼에도 내가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기사나 기술사 쪽을 실제로 따신 분들의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현재 내 배경을 보지 마시고 내가 현재 뭘 알고 있고 뭘 공부해야 되냐 이런 것보다는 그중에서 좀 약간 끌리는 것들을 좀 실제 어떤 그걸 갖고서 하는 사람들이 진짜 얘기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겠다인 지점들이, 근데 보통은 약간 그런 이제 기술사나 어떤 기사 자격증을 딴 분들이 좀 되게 반반이거든요. 어떤 좋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거 따는데 그래도 애매하고, 근데 거기서 한쪽으로 치우지 않은 게 양쪽 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 정도로 기본적으로 보시는 정도에서 그래도 이런 거는 괜찮겠다 해서 하나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사 자격증 쪽으로 하나 의사결정은 이거는 좀 일단 따보고 싶다.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를 골라 잡는다 이거보다는 잡점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으신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중에서 밝은 거를 골라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단점들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게 별로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사실 그렇게 뭐 나쁘지 않고 약간 이런 거. 그리고 그래서 공부는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 이 수준을 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쪽 기사 자격증을 한번 좀 해보면 좀 동기부여가 좀 될까라는 것들을 일단은 그거를 좀 찾아 나가시면 좋겠고요. 이게 제가 1번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게 1번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거나 현업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것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기술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깔 때 두 가지를 까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본 게 되게 그 포인트가 재밌어요. 하나는 어떤 소위 말해서 의치안보다는 낫지 않냐라는 되게 웃기는 악플들을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뭔 개소리지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하는 가운데 좀 보았던 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의사나 어떤 한의사나 이런 어떤 이제 라이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지금 여기 박사과정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박사 학위 있다고 해서 뭐 라이센스는 아니거든요. 그냥 학위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얻게 되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사의 모티베이션 제가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냐면, 기사를 딴 시점부터 해가지고 4년이라는 시간을 카운팅을 해야 돼요. 근데 4년 가만히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4년 쪽으로 기사 자격증이 있는 방향으로 실무 경험이 쌓이면 기술사를 응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사를 통상적으로 응시했을 때 붙는 합격률이 10%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내가 그거를 따면 그냥 그 자체가 인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단순한 논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게 주어졌을 때 정말로 어떤 기술사 사무소를 차리는 것도 가능하고 취업에 있어가지고 어떤 유익들을 누리는 선들이 되는 거는 사실 자명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어떤 거 나왔잖아요. 5급에 준하는 어떤 그런 것들까지. 그래서
그 길게 보고 할 만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기사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배경들을 갖추는 것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길게 잡아도 1, 2년 정도 걸렸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그 1년 동안 이런 개념을 생각하는 거죠. 저는 어떤 식으로 개념을 생각하고 있냐면 만약에 기사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취업이 되겠냐? 저는 솔직히 노라고 생각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물론 어떤 예를 들어 전기 기사 계통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아파트나 이런 데서 취업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또 실무를 인정되는 그런 일이냐 또 좀 싶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돈은 벌 수 있는 그런 건 맞지만 그러면 오히려 4년 동안 이 실무를 인정받는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대학원의 형태를 택하던가 파트타임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 대학원의 형태를 택하던가 아니면 실제로 프리랜서로서 돈을 그쪽으로 받는 쪽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프리랜싱 하는 그런 것들은 그쪽으로 하려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영어권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외주 주는 업무들을 해야 되는 형태일 수도 가능성도 되게 높고. 근데 어쨌든 길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고 오히려 근데 그 과정들이 내가 이것들을 어떤 내공들을 쌓는 과정으로도 재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떤 기사 자격증이라는 미명하에 맞는 말이지만 1, 2년 정도 내 어떤 기본적으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만약에 기사 자격증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쪽 직무 쪽으로 회사 및 취업이 되면 회피한 거예요. 그냥 그 돈 벌면서 그거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쪽으로 회피할 수가 있냐면 대학원 커리어가 됐든 프리랜싱 커리어를 가지고 4년 동안 그쪽으로 실무를 쌓으면서 기술자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년에서 6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거 해볼 만한 계산이에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 사실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잃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수제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공부는 재밌게 하자 이거여서 이 과정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보통 이제 수험생이라는 개념 하에서 이거 지금 안 패스하면 내 인생이 우울해지고 약간 이런 개념인데 저는 이거 10년 할 생각이거든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들마다 그거에 맞도록 카테고리별로 전 이걸 다 공부할 생각이어가지고 처음부터. 그래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그쪽으로 고수가 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정리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 기사에 대해서 어떤 분야의 기사를 따고 싶은지들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의 얘기들을 실제로 보시면서 그 얘기들을 들으시는 가운데 상상을 잘 해보시면 좋겠고 상상을 잘 해보셔서 일단 그거를 하면 저는 일단 그 기간으로 2년을 잡거든요. 맥스로. 이 2년이라는 건 패스하는데 2년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그거 하면서 사실 필요한 어떤 리마인드가 돼야 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적은 뭐냐면 2년 후에 기사를 땄다고 해봐요. 근데 기사를 딴 시점부터 왜냐면 그때부터 카운팅이 4년이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 근데 내가 가만히 4년 있다고 해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실무를 써야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내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오케이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대학원이나 프리랜서를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내공을 그 2년 동안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나중에 그 프리랜싱을 한 걸 가지고 그 포트폴리오 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걸로 실무했다는 걸 인정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실제로 인정이 받는 형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길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방법 자체가. 약간 저는 약간 그 개념의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길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기술사를 실제로 6년 정도 시간 후에 취득하는 길이 없지 않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컨시퀀스들도 사회적인 어떤 그 보상들을 포함해서 경제적인 보상도 있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거나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장은 여기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안 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계속 이 시간은 있을 거라 그냥 뭐 떨어져도 그냥 다시 하면 돼. 그리고 어차피 이거 공부를 그냥 시험을 위해서 패스하고 치우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좀 즐기자가 좀 취지거든요. 내가 이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어떤 기사든 기술사든 어떤 해서 사람들을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선에서 컨설팅 같은 거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길러지는 그런 장으로 쓰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 자체도 어떤 재밌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잘 안 돼도 어떤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것도 못하냐 이런 분위기로 만들지는 않을 거여서 아마 이제 정서적으로도 도움 되실 거라고 되도록 제가 애는 써보려고 할 것 같아요. 물론 각자 공부하는 건 각자 몫인 거는 사실입니다. 네, 혹시 이상현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딸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기사 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생산관리 쪽이 있나 잘 모르겠는데 품질 경영 뭐 기사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컴퓨터 공학 쪽으로 이제 뭐 정보 처리 기사나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아까 신승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 기사나 뭐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 일주일 공부해서 딸 수 있는 그런 쉬운 기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로 삼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기술사가 그 계통으로 또 기술사로는 정보관리 기술사나 정보통신 기술사, 뭐 시스템 기술사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기는 했는데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고, 유망하다는 조금, 어쨌든 기술사이드 급을 나누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건 알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좀 유망하다라는, 그래도 좀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다 뭐 소방, 전기 아니면은 이런 쪽이 기계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전공은 안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꾸준히 공부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이제 하셔서 슬랙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게 맥락에 의존되는 건데, 이상훈 선생님의 맥락에서는 제가 오히려 이건 그냥 제 권이고 어떤 그 이상도 야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성취감도 좀 누리시면 좋겠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래서 쉬운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트리비얼한 거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런 것보다는 쉬운 거니까 그거를 허들로 해서 붙고 할만하네 하고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래서 그쪽 전공을 어쨌든 학부 때 하셨던 거라고 한다면 그쪽부터 해서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생각할까? 아까 신승민 선생님 경우는 박사 지금 말년차잖아요. 박사 말년차인 분이 일주일 안에 붙었다고 하는 그것과 그 일반적으로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그쪽 공부를 계속 하신 분들 입장에서 어떤 게 당연히 일주일 안에 되는 쉬운 성격이어야 되는 면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제 랩업을 하는 의미에서 좀 그런 상대적으로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건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만 따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의사결정을 좀 해가지고 나누면, 그럼 이제 그 시점부터는 이제 이 시간에 매주 오시면 그에 대해서 내가 한번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했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 장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가르쳐 드린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어떤 것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질문을 해드린다가 조금 더 맞는 성격으로서 이 시간은 생각을 해볼 어떤 그런 어떤 장을 있다. 그 정도 개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두 분 정도 지금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말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하겠습니다. 어, 일단 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저한테 좀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도 기술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올해 좀 예정된 일들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이제 정보 처리 기능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 이제 SQLD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금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지금 약간 무업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쪽 IT 쪽 계통으로 뭐 이제 개발자가 되든 엔지니어가 되든 그쪽으로 좀 취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관리 기술사를 공부할 때 이제 좀 수학적, 공학적 그런 기초라던가 좀 베이스가 어느 정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충족하고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제 기술사 방향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격가지로 같이 사이드로 채워 나가면서 공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물론 기자 자격증이 있지만 어떤 굉장히 얄팍한 수준의 공부라서 사실 기능사부터 수준부터 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그 신승민 선생님께서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남기셨었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업으로 삼거나 아니면 공부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께는 이제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여기서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랑
2020년 이후에 개정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말하는 겁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이라던가 일반 회사에서 IT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컴퓨터 활용 능력과 더불어서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따게 하게 이렇게 장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기타 기사 자격증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020년과 그 이후에 조금씩 그 시험의 어떤 범위라던가 문제 같은 것들을 개정을 해가지고 전공자한테 조금 더 어울리게끔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한 번 개정하고 나서 그해 어떤 몇 월에 최저 합격률이 5%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시험에 응시를 하셨지만 여러 번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 뭐 이제 그 이후에 좀 수험 준비 방법 같은 게 정립이 돼가지고 합격률이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도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 전체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도 아주 만만한 자격증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수줄에서 백지에 써보는 연습에 대해서 좀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완초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뭐 아주 기초적이고 이제 제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드한 연습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술사의 어떤 서술형 문제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백지에 써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기술사에 관심이 있어서 기술사 전문 학원에 이제 설명회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아무도 안 와가지고 저 혼자 이제 원장님이랑 1대1로 3시간 동안 어떤 기술사 시험에 대한 트렌드라던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기술사에 관심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들은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물론 시험 준비니까 시험 과목에 대한 어떤 공부도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 서술형에 작성하는 노트라던가 그 연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내용도 서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책에 목차가 있으면 그 목차 어떤 기본적인 그 분류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키워드를 적어 나가고 나서 그 밑으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서술형 기술적인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 문제 합격률 같은 경우에도 낮긴 한데 단기 합격생들도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공부하는 어떤 탁월한 능력이라던가 그런 운 같은 게 맞아 떨어지는데 보통 이 시험에 대해서 합격 영향을 미치는 어떤 주된 요인 같은 것들은 어떤 정부 정책과 그다음에 이전 합격자 수 그리고 어떤 그 최근에 일어났던 IT 그 저는 이제 정보관리기술사에 설명한 거니까 IT 관련된 이슈 그리고 새롭게 편입된 이제 출제위원들의 어떤 성향 같은 것들에 의해서 시험 난이도와 그다음 시험 출제 분야 같은 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응시에 대해서 어떤 합격에 대해서 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포인트가 이게 시험을 그러니까 길게 잡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집중해서 공부를 한 번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안 한 조금 미혼이들이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매뉴얼은 됐고요. 개인 얘기 네네네. 괜찮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그거는 좀 클래리피케이션 하고 싶은 게 그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 그대로 기능사랑 기사랑 그 기술사는 난이도도 다르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다른데 그 당연한 말이지만 그 통상적으로 기사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 보통 이공계 중액을 들고 이공계 전공들을 들은 공대생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그 다변수 미적분학을 요구하는 거는 대학교 1, 2학년 공통 과목의 성격으로 요구하는 건데 학부를 그쪽으로 나오셨고 그쪽으로 석박사가 계신 분들은 그거보다 더 윗레벨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건 당연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어떤 책이 아니라 논문을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술사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건 그냥 사실 시간 문제예요. 그냥 꾸준히 그거를 해야 되는 문제라는 의미에서 그게 안 쉬우면 사실 본인 학위에 대한 신뢰이죠. 그 학위가 없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황 학생에게 말씀께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공부가 쉽고 어렵고는 사람마다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배경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쉽다는 말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입장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배경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로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박사가 마치시는 분 입장에서 정보 처리 기사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죠. 그거는 그냥 그 굉장히 좀 실례인 약간 면이 되는 거고요. 제 개인의 의견에는. 그리고 사실 기술사보다 박사가 훨씬 어려워요. 모든 의미에서. 그 기술사는 그냥 공부해서 붙기라도 하면 되는데 그 박사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랬을 때 이 지금 이제 어디서부터 내가 이제 출발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굉장히 각자한테 중요한 지점이겠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남을 가르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할 생각인데 그 준비하면서 내가 어땠는지를 나누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시간의 기본적인 그 장은 질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장 정도로 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수학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변수 미적분학과 선형대수는 이공계에서 중액으로 1, 2학년 때 공통으로 대학 막론하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공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통상적으로 기사 자격증을 딸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에요. 근데 기술사는 그 기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4년의 실무 경험이 있는 가운데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백지에다가 이걸 하는 훈련에 대한 문제라기보단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체계를 잡아나가야 되는 문제로 보는 게 맞아요. 단순히 이걸 백지에 내가 쓸 줄 아냐 모르냐 이거라기보단 이공계에 대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나씩 제대로 익혀나가는 그런 방식인 게 포인트지, 단순히 백지는 아니냐 이게 포인트라는 뜻은 아니에요. 약간 백지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는 분들 입장에선 그 방식으로 서술형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죠. 네, 그 점에서 기본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초수는 말 그대로 완전 초보를 위한 수학이고요. 모든 의미에서. 근데 완초수를 한다고 해서 공학 쪽 계통에 진학해가지고 대학교 1, 2학년 수업 바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훈련은 그거대로 필요할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 훈련이 이제 되면 그 훈련과 함께 맞물리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만약에 이런 배경 필요한 것들을 어떤 생략하고 할 수 있으면 저희 바로 기술사 준비하면 되죠. 바로 어떤 그 학사도 안 돼 있는데 박사를 준비하겠다는 말은 거의 등가의 말이라고요.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게 되면 그냥 애시당초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체계적으로 이제 해야 되냐라는 것만 그냥 어떤 체계를 이해한 다음에 가야 되는 성격의 문제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혹시 김윤 생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일단 마무리하죠. 네, 일단 저도 일단은 기사부터 준비하려고 왔고요. 일단은 기사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 설계 기사랑 그 전자계산기 기사요. 그리고 지금 필기는 따뒀는데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인베디드 기사랑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계산기 기사랑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는 한 과목만 달라요. 근데 이게 문제는 기사를 공부를 하면서 전기 기사도 공부해봤었고 정보 처리도 했었는데 이제 정보 처리가 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갑자기 달라지니까 정보도 없고 해가지고 잠시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좀 그러면서 다른 걸 먼저 따게 된 거고,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저는 반도체 설계 쪽으로 해서 일을 해가지고 반도체 설계 기사랑 그나마 전자계산기 기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따뒀어요. 그렇다고 도움이 아예 막 엄청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용어 자체는 이제 친숙하게 다가오는 정도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의 목표는 나는 기술사도 있지만 먼저 나머지 인베디드 기사랑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를 따는 것, 그리고 그 기술사도 공부를 해보려고 책을 샀었거든요. 근데 이런 책을 문제를 보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일단은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은 어 다른 여기 이제 문제 모음집으로 있는 것들을 좀 사봤는데 이 모음 답안들이 조금 특이했던 게 그 어떠한 문제가 나오면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나오는데 그 문제에서 그, 그 문제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이게 전혀 다른 문제인데도 비슷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기들이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선까지 딱 이렇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뒀을 때 그거를 써 내려가는 거를 어느 부분까지 근데 전혀 연관이 없는데도 이렇게 넣어서 모범 답안처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많이 같이 준비를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그 선이 대충 보일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거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타인과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아, 네, 너무 환영합니다. 그 공부하시면서 그 중앙과정 자연스럽게 그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사실 네, 좀 관심이 있는 어떤 공부 내용들이어서 자연스럽게 네, 대화 같이 하면서 좀 이해를 좀 넓혀 나가면 모두한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 일단 다음 주부터 매주 운영을 해보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 슬랙에다 어떤 얘기들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냥 어떤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뭐 하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할 거 들고 오신다 정도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어떤 마이크를 한 10분에 15분 정도 주면 내가 어떤 걸 지금 왜 공부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 어떤 그런 개념적인 거면 좋고,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미리 슬랙에다가 어떤 것도 올려주시면 내가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 고민하고 있다. 뭐 그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적어도 저는 각자랑 같이 그 고민을 다 해드릴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시간을 그냥 반나절을 떼서 이 시간을 위해서 그냥 참석자들이 하는 것들을 같이 그냥 공부하면서 재공부를 할 생각으로 할 거여서 한 명은 적어도 의미 있게 피드백을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어도. 그런데 그 안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좀 커지거나 규모가 커지면 스터디가 조금 좀 분할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그 맥락에 맞게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코드 여기서 줍니다.